한때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을 끌고 가는 두 주역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데요. 이 세상에 그 많은 테레비, TV가 그 브라운관에서 LCD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 수요가 얼마나 막강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배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망 때문이었는지 여러 곳에서 공장을 지었고요. 공급 과잉 때문에 한때 엄청나게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디스플레이 산업이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4분기에 지금 그 디스플레이 하는 기업들의 실적하고 그 다음에 업황을 좀 간단히 좀 그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올해 1분기부터 저희들 디스플레이 기업들 예. 실적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예, 사실은 그랬죠. 저희들이 반도체가 워낙 심하게 악화돼서 거기에 좀 가려서 저희들이 사실은 스포트라이트를 그만큼 맞지는 못했지만 사실 올해 디스플레이 쪽도 굉장히 안 좋았던 한 해를 보내고 있고요. 예, 어느 정도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OLED 부분이 분기별로 적자를 기록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상반기에 분기별로 한 번 적자를 기록을 했었고 LCD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 LG 할 것 없이 모두 다 지금 적자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가격에 의한 요인들이 많이 커요. LCD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중국발 공급 과잉이 계속 지금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작년부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고 여전히 낮은 가격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업 실적도 여전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예. 4분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LCD 부분은 양사 다 아마도 적자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 예. OLED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두주자인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충분히 흑자폭을 확대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LG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형이 사실은 주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 가능한 것 같지만 중소형 쪽에서의 적자 폭이 워낙 크게 지금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OLED 부분 전체를 보면 LG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OLED 부분에서는 조금 괜찮아진다고 하더라도 LCD는 여전히 적자이고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상황이 개선되긴 하지만 두 부분 다가 아직까지는 이익을 크게 내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업계 하면 일단 아무튼 기술이 저희가 그냥 판단하기로도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그 기술이 진보를 하고 그러려면 역시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디스플레이 업계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그다음에 기술 트렌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LCD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은 사실은 이미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LCD에 추가 투자를 안 한 지는 거의 한 3년 되는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신규 투자하는 곳하고 기존의 LCD 팬마저도 지금 OLED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빠르게 예. 추진하고 있어서 중국이나 대만 업체들이 사실은 LCD는 거의 양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OLE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점유율로 보면은 출하 점유율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시장을 아직까지는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요. 예. 근데 기술 수준이라는 것들이 사실 물론 저희들이 5년이 지나더라도 아마 저희들이 중국 업체들을 앞서 있긴 할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 같은 경우는 휴대폰도 그랬고 PC도 그랬지만은 중저가 시장을 먼저 공략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을 많이 쓴 것처럼 OLED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은 팹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산 물량으로 시장을 승부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조금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는데 뒤늦게 OLED 투자를 다시 늘리고 있지만 지금 중국이 한 발 뒤져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2021년 정도 되면 현재는 한국과 중국의 생산 캐파 기준 점유율이 9대1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약 2년 뒤가 되면 6대4 정도로 많이 좁혀질 거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요. 예. 그 상황이 되면은 아마 LCD와 비슷하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올 것 같고, 예. 그렇게 되면 가격이 지금 OLED 같은 경우 작년 1분기 이후에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중국 공장들이 팹이 완성이 되고 나면 마찬가지 공과이랑 가격 하락 우려가 다시금 다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LCD도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면서 많은 공장이 지어져서 공급 과잉이 생겼고
아직까지는 이제 OLED는 그런 거에서는 상당히 뭐 벗어나 있는 상태인데 중국이 굉장히 많이 투자에 지금 들어가면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비중이 6대4 정도로서 될 정도로 중국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IT 업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도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모으고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 폴더블 폰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폴더폰이 디스플레이 쪽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는지 그걸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휴대폰 정도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일부 웨어러블 이제 와치 종류의 기기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휴대폰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을 해야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높을 수가 있는데요. 휴대폰 시장 자체가 이미 몇 년째 역성장을 했고 내년에 이제 1% 정도의 소폭 상승 전환 예상되지만 과거에 50%, 100%씩 증가하던 시대하고 비교한다면 굉장히 많이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떤 카드로서 저희들이 폴더블 폰을 지금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출시를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사실은 어떤 기대치들은 많이 높지만 실제로 수요자들이 사용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서요. 그렇겠죠. 그 짧은 시간, 뭐 내년 1년만 놓고 본다라면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것보다는 어떻게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어떤 메이저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서 사용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결국은 폴더블이라든지 플렉서블이 대세가 되긴 했죠.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지만 CRT TV 시대 LCD가 초기 등장했을 때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CRT는 사라졌고 LCD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듯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짧게 전망할 때 보면은 폴더블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향후에는 경쟁력이 잃기 때문에 개발을 느슨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기업 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인데요. 2025년까지 13조 정도 돈을 투입을 해서 그 퀀텀닷 기반으로 하는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에 그 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잠깐 돕기 위해서 퀀텀닷 기반으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건지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삼성이 지금 가장 플래그십으로 제작하고 있는 TV가 QLED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예, 공급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이제 엄밀히 말하면 QLED는 LCD의 어떤 진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LCD 방식의 TV이지만 그 중간에 퀀텀 닷 시트를 삽입함으로써 색 재현성이라든지 아니면 흑백 명암비 같은 것들이 훨씬 개선돼 있는 그런 모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진정한 의미의 QLED라는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퀀텀 닷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빛을 자체 발광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많은 선두적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양산당에 이르지 못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QD OLED라는 것들을 이제 생산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OLED를 기존에는 중소형만 했었고 LG만 대형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의 입장에서 TV용 대형 OLED를 안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에 LG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똑같은 OLED로 갔을 때에는 어떤 시장을 침투해가는 효과가 굉장히 느릴 것 같다라는 경쟁력 면에서 딱히 우위를 점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QLED, 그러니까 LCD의 QLED에 적용했던 그 기술과 OLED 기술을 결합해서 기존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OLED보다 좀 더 퀄리티를 높은 제품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인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완전한 의미의 QLED로 가겠다 해서 중간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훨씬 더 선명하고 좋은 디스플레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투자가 들어가면서 좋은 기술이나 한 단계 더 이렇게 나은 기술 이런 것들이 개발될 걸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런 퀀텀 닷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OLED가 LCD보다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고 화질이 좋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LCD 시장을 규모 면에서 넘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 격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삼성의 QD OLED가 됐든 완전한 의미의 퀀텀 닷이 되었든 등장했을 때에
퀄리티가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과연 그 퀄리티의 차이가 일반 시청자들이 느낄 때 얼마만큼 격차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하고 그렇죠. 예.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만큼 또 가격 차이가 좁혀져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것은 양산을 늘리는 것 외에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예. 얼마나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고 커스터머들을 유인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지 그래서 수요 확대가 가격을 하락시킨다면 충분히 대전환되는 시기에 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예. 만약 그것이 쉽지 않다라면 전환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수요가 얼마만큼 뒷받침돼서 양산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지느냐 하는 것들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판을 좌우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OLED 지금 추격이 굉장히 거셉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지금 9대 1의 상황이 6대 4까지도 일단 좁혀지고 있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중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중국이 지금도 사실은 OLED 팹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 제가 9대 1이라고 했던 거는 그곳에 사실은 팹의 수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어서 실제 물리적인 캐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 9대 1이 아니라 뭐 7대 3이 될 수도 있지만 출하되는 양으로 하면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 제가 9대 1로 보고 있는 것인데 예.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OLED 시장 점유율에서 BOE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요. 그걸로 보면은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수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팹들은 현재 중국 가동 중인 것들이 약 4세대, 4.5세대라는 옛날 버전의 팹들이라면 예. 지금은 다 6세대, 8세대, 심지어는 10세대의 굉장히 최신 팹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팹이 일단 최신 공정을 갖게 된다면 기술력 격차는 굉장히 빠르게 좁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물량 공세로 날 텐데 제가 아까 6대 4를 가늠했을 때는 삼성의 QD OLED 투자 13조 발표하기 이전에 계산했던 거라 삼성의 그 규모가 추가된다라면은 6대 4보다는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또 이제 저희 특히 우리나라 관련해서 한번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구조조정 통해서 LCD 감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ED 확대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디스플레이 굉장히 업종이 굉장히 안 좋았던 형태에서 이제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그 기대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LCD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감산한다고 해서 어떤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단 출하량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중국 업체들이 감산을 해야지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OLED를 전환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은 LG 같은 경우도 이제는 대형 외 중소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의 수요를 일부 받으면서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 같지만 문제는 아직까지도 국내 업체들조차도 뒤늦게 뜨는 후발주자 같은 경우는 수율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생산 공정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팹을 짓는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르게 쫓아올 수 있지만 그것들이 정말 출하되는 양으로 비교해 본다면 또 많은 페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격차는 조금 더 클 거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시간이 1년이 늦춰줄 거냐 말 거냐 영향인 것들이지 결국에는 중국이 한국과 대등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지금 또한 아직은 본격적인 움직임을 하지 않지만 대만 같은 경우도 OLED를 하지 않는다 보장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항상 앞서가는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상대가 쫓아왔을 때 다른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전략을 가는 것 이런 것이 유일한 탈출구가 아닐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술이 한 보 앞서서 가야 어떤 경쟁도 물리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주목해야 될 디스플레이 업종에 이슈를 한번 좀 꼽아주셨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OLED가 대세로 되는 것들은 중소형은 이미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50% 비중을 넘어선 것 같고 TV 같은 경우는 아직도 OLED 비중이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삼성이 OLED를 이제 가세하게 됐기 때문에 그 추가 굉장히 빠르게 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길기 시작하면 다른 중국이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2, 3년이 지나면 TV 시장에서도 OLED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향상될 것 같고 이제 내년 초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것을 예상해 본다면 지금 다들 뭐 고민하고 있을 텐데 마이크로 LED라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이고 OLED와도 또 다른 방식인데 지금 문제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또한 크게 만드는 데 장점을 갖고 있는 기술인데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어서 네. 가격 문제를 과연 해결하고 상용화에 성공할지 아니면 기술만 개발하고 그 사이에 본격적인 퀀텀 닷이 등장을 해버려서 시장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라질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 반도체에만 몰입을 했지 않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때는 정말 디스플레이 업종이 그 반도체와 함께 쌍벽을 이룰 정도였었는데 그동안 참 그 팔업을 자주는 안 했다. 이런 그 후회가 좀 드는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